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정의와 공정이란 주제 들고 왔습니다. 정의와 공정. 네, 맞습니다. 정의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를 정자와 옳을 의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정이란 말 그대로 공평하고 올바른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의와 공정은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의로워야 공정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공정해야만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같이 가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해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정의롭게 살라거나 일처리를 공정하게 하라라고 가르치죠. 네. 하지만 어른들이 아무리 정의와 공정을 외쳐도 현실에서는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상황 꽤나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데 네. 왜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경우가 많을까요? 내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당위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죠. 근데 뭐가 정의고 어떤 상태가 공정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이란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한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지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롤스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네. 근데 롤스는 현실에서는 그런 사회가 드물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의를 원하지만 정작 정의와 부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 얘기가 정의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서로 반대 토론을 해요. 네. 반대 주장들을 펼치는데 다 모두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가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정의에 대한 생각이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 어떤 해적의 우두머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신문합니다. 너는 왜 해적이 되어 바다를 어지럽히느냐라고 그 신문을 해요. 이 해적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예. 제가 하는 행동은 폐하가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작은 배로 하기 때문에 도적이라 불릴 뿐이고 폐하는 대함대로 하시기 때문에 황제라고 불릴 뿐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고 있지만 예. 따지고 보면 당신이나 나나 모두 다른 사람 괴롭히는 도적에 불과한데 누가 누구를 훈계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너도 똑같아. 이런 거. 맞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적의 그죠?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대체로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을 자기 입장과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요. 그는 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정의란 강자의 이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 국가 조직은 법을 만들 때 약자의 이익보다는 강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결과 정의라는 구호가 대체로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흐르기 쉽다라고 본 겁니다. 예. 이처럼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을 바라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현실에서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의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같이 생각해 보시죠. 네. 정의는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매번 철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막 던져놓고 질문을 많이 던지니까 죄송합니다. 답하기도 쉽지 않은 예, 내용인데 맞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내가 그걸 그죠? 답을 할 수 예. 없단 말입니다. 예. 이걸 내가.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죠. 예.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스는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사상과 진리의 관계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뜻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롤스가 보기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법이나 제도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서 어떤 사상이 아무리 실용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논리로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은 정의인데 어떤 사회 제도나 법이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 그것이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준다 하더라도 폐기되어야 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게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이게 법과 제도의 그 정통성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롤스는 정의 안에는 이미 평등한 시민적 자유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은 정의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롤스는 전체 사회 복지라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거 이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미 정의의 원칙에서 위배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롤스는 어떤 사회적 목적, 가령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에 의해서도 이미 보장되고 있는 시민적 자유의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공감해요. 충분히 맞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만 정의야? 나도 정의야?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판단을 누가 해요? 그죠. 좋은 질문인데요. 질서정연한 사회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서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정의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롤스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를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지 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날지 아닐지를 모르는 원초적 상태를 상정하고 그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에서 좀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율을 좀 더 많이 높이자라고 논의를 한다고 칩시다. 이때 대체로 고소득자는 반대를 하겠죠. 또 저소득자는 찬성을 할 겁니다. 그죠? 이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고소득자에 속할지 저소득자에 속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보다 공정한 원칙에 이를 수 있다라는 논리죠. 개인적 유불리를 빼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으로 가서 봐라. 그렇죠. 원초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물론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에 대해서도 비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논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각자 상황이나 입장 때문에 정의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자가 처한 처지나 유불리를 좀 내려놓고 판단하는 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장릭 낭시라는 분이 정의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란 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듯이 절대적인 정의 또한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의는 법전이나 성경에 적힌 문구가 아닙니다. 정의는 신이 정해준 절대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합의를 해 나가야 될 그 무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항상 그 완성형이 아니라 언제나 진행형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라면 누구 논리가 더 옳은가 이것만으로 정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낭시가 주장했듯이 정의는 만들어 가야 되고 탐구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 네. 아니면 누가 더 정의로운가 예. 이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합의를 해서 나가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주 잘 봤죠, 제가. 예, 맞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의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만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네.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무지의 배일, 이것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네. 또 절대불변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니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그게 정의다. 이 정의의 본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핵심은 합의다.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